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비석을 한번 보기로 했었죠. 그래서 지정왕 때 만들어졌었던 영일 냉수리비, 그걸 이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영일 냉수리비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면 꼭 지정왕으로만 보진 않고요. 그 이전의 왕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지정왕으로 보든 눌지왕으로 보든 이런 것들은 다 하나의 추측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지정왕과 관련한 이름이 나온다라고 봐서 이걸 지정왕으로 보고 있으니 그 추측을 좀 더 봐두시면 될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이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솔직히 이제 한자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점은 저는 없다고 느껴지는데요. 이제 이 비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해석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조금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간혹 이제 신라의 문자를 해석을 하다 보면 소위 말해서 이제 이두식으로 기록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좀 그 뭐라고 할까요? 이 이두식으로 표기한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면 좀 어려울 때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것은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비석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옛날 우리 한문 자체가 그러기도 했지만 띄어쓰기도 없고, 게다가 좁은 면에 많은 내용을 쓰려고 하다 보니 압축적으로 서술하는 경우들이 제법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약간 해석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를 하면서 문장을 좀 만들어가는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한번 눈여겨봐 두시면 실질적으로 비석 문제가 나왔을 때 저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앞에 세 개 문장이 전부 다 고유명사거든요. 자, 먼저 이제 여기에서 사라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이 사라라고 하는 것은 신라 이전에 사라라고도 불리었고 사로라고도 불리었고 신라라고도 불리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정왕 때 가면은 나중에 신라로 나라 명칭을 바꾸죠.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이 명칭이 사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사라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고, 아니면 신라라고 해석을 한번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굳이 또 신라로 바꿀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도금은 사라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앞에 나와 있는 이 사자 자체가 이것저것 할 때 이 사자입니다. 자, 도금은 어쨌든 사라. 그렇게 한번 해두시고, 그 다음, 자, 요것도 역시 고유명사인데요. 회라고 도금을 해야 됩니다. 회.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냐 하면 풀이, 어떤 뭐 닭이라든가 새들의 풀이를 형상화해서 만든 한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제 뜻으로 접근을 한다면 풀이, 그리고 도금은 회가 되겠는데, 이거 말고는 사실은 법흥왕 때의 봉평신라비 정도에서 역시 나올 것이고, 그래서 한자만 여기에서만 한번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흥왕 때라고 추측을 하는 봉평신라비도 그렇고요, 이 영일냉수리비도 그렇고 왜 두 개의 비석을 좀 중시하느냐,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사료를 보는 좀 핵심 내용인데요. 뒤에 내용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왕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여기서 회라고 지금 읽었는데요. 이게 하나의 부입니다. 부. 그래서 이제 이게 부이기 때문에 어느 부에 소속되어 있는 누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는 서울에 있는 김종건입니다. 저는 부산에 있는 김종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처럼 이 부의 소속, 신라라는 것이 육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이 육부가 뭐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 부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계속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전히 하나의 나라로서 신라가 탄생을 했지만 그 부라는 존재가 여전히 뭔가 중시되고 있다거나 또는 언급이 되고 있다거나 적어도 간섭적으로 끊임없이 어느 소속임을 밝히고 있다는 것, 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일냉수리비도 그렇고요, 봉평신라비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신라의 그 정치나 국가 체제의 단초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자 사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회라고만 나와 있지만 회푸라고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자는 한번 지우면서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된다? 사라, 회부. 자,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주시고, 자, 뒤에도 이제 고유명사인데요. 사부지, 왕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고유명사로서 이거는 누구누구 왕 이름입니다. 그래서 왕의 이름이 사부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뒤에는 내지 왕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은 두 명의 왕이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도금이 어려운 건 뭐 있을까요? 사자는 요 사라 할 때 똑같은 거고, 지압이 부자고, 지혜 지자고, 그 다음 요거는 이에 내자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뭔가 문장을 연결할 때 쓰는 건데, 여기에서는 그냥 이름으로 그대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부지왕, 그리고 네, 내지왕, 이 내자는 요겁니다. 그래서 내지왕, 요렇게 네,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두 명의 왕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뒤에 문장에서도 보여주네요. 이 차자에 그 다음에 두 명의 왕이 교를 내렸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려움이 없죠. 자, 사라, 회, 사부지왕, 내지왕, 차, 이왕, 교라. 사라의 회부 소속 사부지왕과 내지왕 이 두 명이 교를 내렸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한번 해석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교의 내용이 나오겠네요. 자, 교의 내용이 나올 건데요. 처음에 보이는 것이 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활용하다, 뭐 쓰다 이제 이렇게 될 건데요. 자, 뒤에서 역시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요게 고유명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임을 알고서 읽어줘야만 역시 읽어집니다. 아니면 보배진에 그리고 마마자에 촌촌자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거는 진이마촌이다 라고 하는 고유명사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뒤에 나오는 이게 좀 더 어려운데 일반적으로는 이것을 사람 이름으로 봅니다. 그래서 절거리는 사람 이름이다 라고 하시면서 한번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말이 절자, 계절할 때 절자죠. 살것자에 이기자. 그래서 이게 절거리, 사람 이름이다 라고 한번 네, 봐두시고요. 다시 한번 밑줄 그어 보겠습니다. 절거리, 요거는 사람 이름입니다. 마디 절자에 주거, 살것자에 이기자. 그러면 지니마촌의 절거리로 용, 여기에서 요거는 뭐뭐로써, 뭐뭐로 하여금 이런 용도로 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이 보통 이제 사용하다 이렇게 보통 실제로 해석을 해주시면 진짜 무리는 없어요. 근데 이런 문장 구조는 한번 알아두시면 혹시나 이런 식의 비슷한 구조가 나왔을 때 해석은 수월해지겠죠. 뭐뭐로 하여금으로 해석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면은 할위자가 나왔고 증명할 증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너이자인데요. 이고 뜻은 너입니다. 너, 유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이거는 어조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제일 끝에는 어조사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 이거하고 똑같은 구조가 요 제일 뒤에 있는 이자입니다. 이것도 귀이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요 너이자나 이 기위자나 똑같이 그냥 어조사로 쓰이고 있구나. 이렇게 문장 구조를 한번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이가 그냥 어조사이니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증명했다라고 해석을 하면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증명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뒤에 걸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명령할 명자고 그 다음에 그 기자고요. 얻을 득자고요. 자, 그 다음에 재물할 때 재물이고 그 다음에 네, 가르칠 교. 여기서는 계속 이제 교를 내린다. 임금이 뭔가 명령을 내리는 것을 교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는 우리가 한번 도금과 내용을 간단하게 봤는데요. 결국 문장으로 만드는 게 핵심이겠죠. 그래서 자, 명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그 재물을 얻는다는 교를 내리게끔 명을 내렸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냥 이제 이럴 때는 간단하게 재물을 얻게 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또는 교를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문장을 한번 보시면서 파악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문장만요. 자, 두 번째 문장만 놓고 본다면 지니마촌의 절거리로 하여금 증명을 한 건데 무슨 증명을 했냐 하면 재물을 얻는다는 것을 명령 내린 것. 자, 그럼 다시 문장 만들어 볼까요? 지니마촌의 절거리가 재물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명령을 내린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자, 그렇게 이제 문장을 합쳐서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보이는 그대로 순서대로 해석을 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이제 깔끔하게 지워가면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라, 사라, 사로 여러 명칭이 있는데 이거는 사라입니다. 자, 그러면 사라의 회부 소속 사부지왕과 내지왕 이 차자 이 두 명의 왕이 교를 내렸다. 그리고 지니마촌의 절거리로 하여금 증명을 한 것이었는데 증명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곧 재산을 절거리가 얻는다는 것을 교를 내린 것이다. 또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한자는 조금 낯설어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막상 생각보다 해석을 해보니까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영일 냉수리비의 핵심 내용의 반을 한번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한자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첫 번째 한자가 이렇게 나오네요. 이런 문장은 그냥 시간 죽먹기죠. 자, 일단 개미년 9월 25일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참 재밌는 한자예요. 열십자 두 개를 이렇게 합친 거거든요. 열십자 두 개를 그냥 이렇게 합치면 헷갈리니까 다시 이제 획을 하나 더 붙였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28대 내 발음으로서 습 이렇게 보통 도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25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는 뭐 간단하게 한번 지나가도록 하고 이제 다음 한자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한자는 이제 역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을까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라고 나와 있는데 사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역시 아까 앞에서 회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사회부로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모래사자에 불이 회라고 해서 역시 부의 명칭을 알려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나왔네요. 이제 여기에서 도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지자에 우리가 보통 도시할 때 도자죠. 차가운 도시녀, 차가운 도시남, 차도남, 차도녀. 뭐 그럴 때 이 도자를 쓰죠. 그 다음에 이제 로라고 하는 것은 성씨로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로. 그 다음에 이제 직갈자고요. 문이고 뒤에 왕이 나옵니다. 자, 이걸 연속적으로 읽으면 지도로 갈문왕인데요. 이 지도로 갈문왕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도로 갈문왕. 이 지도로 갈문왕을 우리는 누구로 보느냐 하면 지정왕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적어도 이것이 눌지왕이나 이전의 왕대에 있었던 비석으로 보지 않고 이제 지정왕 때에 있었던 그런 비석으로 본다는 것 한번 봐두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암기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지도로 갈문왕의 한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갈문왕 제도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신라 같은 경우에 갈문왕 제도가 있고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고추가 제도 같은 것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왕족 중에서 이런 칭호를 내려주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왕이 되기 전이나 그럴 때 이제 보통 내리는 것으로 보는데요. 역시 지금은 이 갈문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한자를 정확하게 봐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지도로 갈문왕, 지정왕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한번 다시 되새겨 두시고요. 자, 뒤에도 역시
고유명사라고 보여집니다. 이가 아니죠. 사덕지. 사덕지. 자, 그렇게 이제 도금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 자, 사덕지, 사덕지, 사덕지. 자, 그러면 이 사덕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 이름으로 봐야 되겠죠. 이 사자에 덕자에 지혜로울 지자고요. 그 다음 요거는 관등이죠. 아간지. 자, 아간지라고 하면은 신라의 관등 중에서 아찬으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찬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육두품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관등으로서 육관등 정도로 볼 수가 있죠. 그 아찬을 아간지라고 불렀다 라고 한번 봐두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석을 또 할 수가 있겠네요. 사해부 지도로 갈문항과 사덕지 아간지 가 맞죠? 자, 그렇게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보고 지정은 지워버리죠. 저 위에서 제가 도금 하나를 좀 도금을 수정을 하고 지나갈까요? 자, 이게 아까 20이라는 뜻은 맞는데 요게 도금은 입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입. 도금은 이제 입인데 제가 아까 아마 습, 10 이런 식으로 도금을 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는 20입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 한자 한번 보시죠. 자, 이제 핵심은 다 나왔습니다. 이 차자가 있고요. 그리고 7명의 왕이죠. 제가 7명의 왕을 여기서 생략을 시켜버린 거예요. 다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사해부의 지도로 갈문왕과 사덕지, 아간지 등등등 7명의 왕이 나온다. 그리고 그 사람 등등이 공론을 통해서 교를 내린다. 이렇게 되죠. 자, 모르는 한자 뭐 있을까요? 이 차자. 그죠? 저 피자. 뭐 이런 것도 있겠죠. 피차간에. 뭐 이렇게 쓸 때 차자죠. 그 다음에 칠자 하실 것이고 등등 물이 등자다라고 하거나 우리가 등등 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로는 굳이 뭐 따로 뜯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교를 내렸다. 가만히 보면 재밌죠.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뭔가 글을 내릴 때 대통령 이름으로 내리지 7명의 뭔가 왕들이 모여서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신라의 권력 구조나 국가 체제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 영일냉수리비도 엄청나게 중요하게 바라보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봉평신라비도 이와 똑같이 왕을 부의 소속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료로 본다는 것. 자, 그렇게 이제 한번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얻을 취자의 재물 제자입니다. 자, 그러면 취 재물이라고 나와 있고 자, 그러면 취 재물에서요. 뒤에는 다할 진짜죠. 다할 진짜. 자, 그러면 얻다, 가지다, 재물을 가진다 이렇게 되겠고 자, 요거는 이제 다할 진짜입니다. 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동사로 쓰이면은 다하다 이렇게 되겠지만 뭐 부사나 명사로 표현할 수 있나요? 그냥 모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명을 내렸다. 요렇게가 뒤에가 하나 나오네요. 자, 명을 내렸다.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또 고유명사입니다. 그죠? 아까 앞에서 봤었던 누가 나옵니까? 절거리가 나오죠. 그리고 얻는다, 얻을 득자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지는 네, 그것이다 라고 해도 되겠지만 여기에서는 또 어조사로 처리를 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재물을 나타내는 대명사로 볼 수도 있고요. 그냥 간단하게 그렇죠. 어조사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글자가 교의, 교를 내렸다. 이는 아까 어떻게 해석을 한다고 그랬죠? 그냥 어조사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문장을 간단히 다시 한번 보면 이 일곱 왕 등이 공론으로 교를 내렸는데 그 교라고 하는 것이 네, 재물을 얻는 것에 대해서 모두 절거리가 얻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겁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문장으로만 한번 잘 만들어 주시면
될 거로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깔끔하게 지우면서 한번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부터요. 개미년 9월 25일. 다만 도금은 입으로 수정했습니다. 입. 자, 개미년 9월 25일 사회부. 이거 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회부의 지도로 갈문항과 사독지, 아간지 등 이 7명이 공론으로 교를 내렸습니다. 논의를 해서 교를 내렸습니다.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재물을 얻는 것과 관련해서 모두 절거리가 가지게끔 명을 내렸고, 그리고 교를 내렸다, 또는 이것이 그 교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끝납니다. 자, 어떻습니까? 영일 냉수리비도 이런 기회에 한번 봐두는 것도 좋겠죠. 네, 요 뒤에 이제 법봉황대의 봉평신라 비도 역시 보겠지만 역시 똑같은 구조가 보입니다. 어느 부에 누구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걸 하고 나면은 선생님들이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일 냉수리비 내용도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기억을 하시고, 지도로 갈문항 기억을 하시고, 네, 그래서 이 영일 냉수리비는 재산 분쟁이 있었는데 그 재산 분쟁과 관련해서 누구에게? 절거리에게 모든 재산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뒷부분도 조금 더 있긴 한데요. 다른 사람이 더 이상 시비를 걸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절거리가 죽을 경우에는 그 집안의 산호가 그 재물을 얻게끔 한다는 내용도 좀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 절거리라는 단어와 지도로 갈문항이라는 단어를 기억을 해두시면 앞뒤에 다른 내용이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치정왕 때의 영일 냉수리비임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시험에서는요, 객관식에서 이 영일 냉수리비가 재산 분쟁과 관련한 비석임을 간단하게 언급해서 하나의 포기로 나온 정도였는데요. 지금 현재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이걸 가지고 역시 간단하게 재산 분쟁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걸 물을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지도로 갈문항 또는 이 비석이 세워진 때를 물어서 치정왕의 업적을 물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자 사료 치정왕 때의 영일 냉수리비 이것으로 한번 마무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가능하면 기억하시고요. 절거리와 지도로 갈문항, 재산 분쟁에 관한 내용이었다. 자, 그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들의 합격을 저는 늘 진심으로 기원합니다.